자, 수업 시간에 답변을 못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에너지 밴드를 플랫하게 만드는 이유. 그래서 일부러 플랫하게는 안 만들지만 플랫하게 되는 조건이 있죠. 이와 같이 지금 자, 게이트 벌크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하고 같아지면은 플랫밴드 전압. 그 플랫밴드 전압이 뭐냐면은 게이트의 웍 방션하고 실리콘의 웍 방션 그 차이죠. 그 플랫밴드 전압하고 같아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플랫밴드가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가 플랫한다는 거니까 에너지 아까 전자의 에너지잖아요. 전자의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죠. 에너지 레벨. 전자의 에너지 레벨은 마이너스 Q 곱하기 어떤 포텐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플랫하다. 얘가 플랫하다는 게 상수라는 거죠. 콘스턴트. 그래서 콘스턴트가 되면은 그 미분이 0이 된다. 그죠? 그 일렉트릭 필드는 이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가 얘가 되는데 얘가 상수이므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고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네트 차지 네트 차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차지가 하나도 없어. 그게 플랫밴드 컨디션이죠. 그래서 이 플랫밴드 컨디션이 해석하기에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하고 실리콘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표시되는데 플랫밴드 컨디션에서는 여기 다 모두가 0이 된다는 거죠. 차지도 0이 되고 그래 또 플랫밴드 그러니까 VGB가 VFB하고 같아지면은 이 플랫밴드 상태에서는 차지도 0이 되고 전압도 다 0이 된다. 차지가 없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도 0이 되고 모든 일렉트릭 필드도 다 0이 된다. 그죠? 차지도 0이 되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죠. 스레시홀드 전압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스펫을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임피던스 이건 VDS가 그러니까 모스펫이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여기 소스다. 여기가 드레인이다. 그래서 드레인이 있으면 이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그죠? 드레인으로 뭔가 흘러갈 텐데. 그래서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게이트 소스 전압은 이따 말하자면 트랜스 임피던스죠. 이런 걸 이름하여 서로 위치가 다르다. 전압이 가해진 위치하고 전류가 흐르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트랜스 임피던스인데 얘를 보고 저항이라 안 그러죠. 이건 트랜스 임피던스다. 그래서 모스펫은 볼티지 컨트롤드 카런트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저항은 이 저항이 아니다. 이 트랜스 저항이 아니고 모스펫이 볼티지 컨트롤드 카런트 소스다. 그 카런트 소스 할 때는 이거 드레인 전류가 맞고 볼티지 컨트롤은 이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맞아요. 근데 그 저항이라는 것은 그 저항을 나타낸다. 저항은 우리가 저항이라 할 때는 드레인 VDS 나누기 그거죠. 잘 안 지워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 할 때는 드레인 소스하고
이건 트랜스가 아니죠. 그냥 저항이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 저항.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저항이 게이트 어존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오드를 쓰면은 이게 이 저항이 얘가 트라이오드라고 그러면은 뮤 COX W of L 게이트 소스 볼티지 2분의 1 VDS가 있지만 얘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지? VDS가 0일 때 얘를 0으로 해버리면은 VDS가 0 부분에서의 저항이죠. 그래서 이 RDS 저항값이 게이트 소스 전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볼티지 컨트롤드, 게이트 소스 전압의 컨트롤을 받아서 이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저항이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트랜스 임피던스 얘기는 아니다. 그냥 이 저항이죠. 세츄레이션 족은 폴레리티가 서로 다르죠. 자, 엠모스 세츄레이션. 엠모스에서 세츄레이션 될 조건이 그래 우선 얘가 그거니까 스레시홀드 전압보다는 커야겠죠. 게이트 소스가 1번. 두 번째, 드레인 소스 전압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GS VGS 빼기 VTH 얘보다 그거 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저걸 보면은 이 일반적인 레퍼런스로 보면 VD 빼기 VS가 되죠. 그래서 얘가 VG 빼기 VS 빼기 VTH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소스가 서로 없어지잖아요. 요 소스가 없어지니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원 스레시홀드 더 내려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가지고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보다 원 스레시홀드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엠모스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뭐 저희가 이렇게 흐르고 드레인 전압이 있는데 여기 게이트 전압이죠. 그래서 요 스레시홀드 전압이 VTH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VTH 전압을 계산해 했더니 2V였다. 스레시홀드 전압이 1V다 하면은 요 드레인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만큼 내려가 되는 거예요. 1V죠. 요래도 세츄레이션이다. 그래서 VD가 1V 이상이기만 하면 세츄레이션이다. 피무스, 이 폴레리티가 다르겠죠. 피무스, 이게 피무스인가? 그건 엠무스인데, 그치? 피무스 폴레리티. 그래. 얘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3V라 그럽시다. 얘가 한, 1V였다. 그러면, 얘 VD가 이거보다 내려가야겠죠. 요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 그제? VGS가, 지금은 VGS가 마이너스 2V죠. 왜냐면 1 빼기 그거니까 마이너스 2V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므로 이 드레인이 1V보다 1 스레시홀드 더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인 전압이 지금 스레시홀드가 우리가 마이너스 1V라 그래 봅시다. 마이너스 1V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요 드레인 전압이 2V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V 더 올라갈 수 있다. 2V 이하다. 그래서 여기도 따져보면은 VD가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플러스 스레시홀드 전압이죠. 게이트 전압 여기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전압인데 여기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지? 얘보다도 더 얘는 작아야 돼. VGS 100이 왜냐면 지금 드레인 소스 지금 요 VD가 여기 전압이잖아요. 여기지, 그죠? 여기 VD. 그래서 VDS가 VGS 빼기 VTH 뒤집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1V 같으면 VD는 2V 이하, 2V 이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죠. 잠깐요. 껐다 합시다. 지금 뭔가 잘 안 돼.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잠깐만요. 파워포인트를 좀 껐다가 합시다. 파워포인트 끄면 이게 꺼져 버리는데. 오케이. 그러면 끄기가 조금 어려움. 그럼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약간 더 정리하면은, 이게 왜 그게 안 들어가 있죠? 저장이 안 됐네. 상당 부분이 저장이 안 됐구나. 왜 저장이 안 됐지? 그러네. 저장이 좀 덜 돼버렸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에모스 세츄레이션 쪽은 세츄레이션이 되려면, 자, 게이트 소스 전압은 따지지 맙시다. 그건 원래 그렇고, 자, 드레인 소스 전압이 스레숄드 게이트 소스 전압 빼기 스레숄드 전압. 그 다음에 그러면 드레인 노드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1 스레숄드까지 더 내려가도 오케이. 같은 말이 되고, PMOS 세츄레이션은 PMOS 세츄레이션 쪽은 이렇게 드레인 소스 전압이 이 절대값을 붙이면은 이렇게 같아져요. 그래서 근데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걸 하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셈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VDS가 이렇게 하면은 극성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스레숄드 전압이 마이너스 1V라 그래 봐요. 스레숄드 전압이 마이너스 1V고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2V다.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V죠. 그죠? 그럼 VDS가 마이너스 1V보다 더 마이너스라는 거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V가 되면은 얘는 저 세츄레이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S를 싹 빼버리면은 드레인 전압은 게이트 전압에서 원 스레숄드 드랍 더 올라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빼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로에서 아까 3V 회로에서 요 게이트 전압이 만약에 1V였다. 그지? 스레숄드 전압이 마이너스 1V면은 내 드레인 전압은 2V 이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드레인 전압이 2V까지 올라가도 아직 세츄레이션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뺐더니 폴레리티를 다 뜯어버렸더니 얘가 반대가 되죠. 그죠? 반대가 됐다. 근데 요렇게는 항상 동일하다. 절대값 붙이면은 얘도 뭐 얘는 둘 다 플러스, 얘는 다 플러스잖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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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플러스. 그래서 얘는 절대값 붙여도 이 폴레리티가 같은데, 얘는 절대값 붙이면 서로 같은 식이지만 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반대가 된다. 그지?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건 여기서 W의 지수 부분이 잘못되었다. W, 여기 W가 어디 나오나요? ID의 W, 이 W가 지수가 잘못, 이게 W를 잘못 썼구나. 그지? 이 뮤가 왜 들어갔지?
velocity WCox 2분의 VGS 2분의가 왜 들어갔을까? W를 두 번 써서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 말이구나, 그지? W가 한 번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말이네. 그 말은 맞네. W가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하나를 X 쳐버리자. 그죠? 자, 모스펫이 CMOS에서 사용되는데 주로 이때 P섭을 사용, N섭을 사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N웰 CMOS예요. P웰 CMOS를 쓸 수도 있다. 웰 두 개 파면은 트리플 웰이 되는데 N웰 CMOS 그 다음에 P웰 CMOS 그 다음에 트윈웰 CMOS 트윈웰은 N웰, P웰 다 파는 거죠. 트윈웰 CMOS 이런 공정들이 있죠. 그래서 트윈웰은 값이 비싼데 다른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N웰 CMOS를 쓰면은 PMOS가 N웰에 담기게 되죠. N웰, P서브, P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N웰 CMOS는 이런 N모스하고 이런 P모스가 있겠죠. 이런 P모스가 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도핑, N웰의 substrate 도핑하고 그 다음에 이 P웰의 도핑은 이 substrate 도핑, P-substrate P-sub 도핑은 이쪽이 훨씬 커야 돼요. 웰 만들려면 P-substrate가 도핑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도핑이 크면은 이 substrate 도핑이 P모스 쪽이 크다. 도핑이 크면 모빌리티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N모스는 하이 모빌리티가 돼요. N모스는 하이 뮤 모빌리티가 크다. P모스는 워낙 모빌리티가 작은데 워낙 절반도 안 되죠. 3분의 1 그렇게 작은데 도핑까지 키워놨으니까 얘가 비교적 로우 모빌리티가 돼요. 로우 모빌리티, 로우 밸류. 그래서 얘는 좀 보면 N모스를 상당히 똑똑하게 만들어줬죠. 속도도 빠르고 모빌리티도 크게 만들어주고 P모스는 원래 좀 못생겼는데 더 못생기게 만들어줬죠. 그런 차이가 있는 반면 P웰 CMOS는 P웰 안에다가 보통 N서브를 하죠. N서브를 해가지고 P웰을 딱 파놓고 P웰 안에다가 N모스가 들어가죠. N뿔, N뿔 이렇게 여기가 N모스가 딱 들어가 있죠. N모스, P모스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얘는 P뿔, P뿔 여기 P모스가 딱 있죠. 그러면 얘가 P모스 모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죠. N모스 모빌리티는 좀 나빠졌고 왜냐하면 substrate 도핑이 P웰 도핑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얘는 N모스는 약간 못생기게 만들었고 P모스는 상당히 좀 잘 동작하게 만들었죠. 그런 차이점. 트윈웰 CMOS는 이 둘 다 파놓고 그러면 전기적 격리가 상당히 쉬워요. 이 웰 속에 들어간 것은 자기가 전기적 격리를 따로따로 할 수가 있죠. 전기적으로. 이 substrate 붙은 건 격리가 안 돼. 그래서 이 트윈웰을 하면은 둘 다 좀 모빌리티가 좀 신통찮은데 N웰, P웰이 다 들어있죠. 보통 N웰 안에 P웰 파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얘를 P서브였다. 얘가 N웰이다. 그 다음에 트윈웰을 다시 그리면 트윈웰은 둘 다 모빌리티는 떨어지죠. 도핑이커가 예를 들자면
투인회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 substrate에 그냥 여기에 직통으로 만드는 건 없고 N회를 싹 파요. N회를 딱 파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P회를 또 파요. P회를 또 파. 그럼 투인회일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N모스를 만들죠. N모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P모스를 만들죠. P모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기적 격리가 상당히 쉽고 디자인이 용이한데 도핑이 여기 도핑이 높죠. N을 만든다고 여기 도핑은 더 높죠. 그러면 N모스 모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져요. 도핑이 높을수록 이동도 모빌리티가 떨어진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값산 순서로는 1번, 2번이 값이 싸고 3번이 값이 비싸죠. 자, 여기서는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동글뱅이 친 부분이 ID를 풀어놓은 것이다.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요? 스몰 시그널 모델 등가회로가 되는 건가요? 그 말이 맞죠? Y다, Y. 지금까지 말이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ID 전류식을 풀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트라이오드 해도 뭐 같지만은 세츄레이션에서 우선 해보면은 VGS GS 여기 VTH 제곱 1 플러스 람다 VDS 이렇게 했을 때 VDS 했을 때 이 모든 성분을 라지 시그널 성분하고 스몰 시그널 성분으로 이 ID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ID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DC 동작점 스몰 시그널 이렇게 다 분리해 버리고 여기도 DC 동작점 스몰 시그널 이 스레시홀드 전압도 DC 동작점 스몰 시그널 그 다음에 VDS도 마찬가지 DC 동작점 스몰 시그널.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면은 그 어떤 카인데 감마 스퀘어루트 2파이프 빼기 그에 보면은 VBS가 증가하면은 이게 아마 감소하게 돼 있지. 스레시홀드 전압이 감소하게 돼 있죠. 그죠? 감소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VTH는 그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VBS로 표시되는 양이고. 그래서 다 스몰 시그널들이 다 있죠. 그래서 라지 시그널 ID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격리가 되는데 라지 시그널 ID식을 따로 쓸 수가 있고 그건 어떤 펑션 오브 VGS, VDS, VBS 요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다음 스몰 시그널 ID를 써도 어떤 펑션 오브 another function이죠. another 어떤 펑션 오브 VGS 스몰 시그널 파라메타들이죠. 스몰 시그널 파라메타 VDS, VB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우리가 다 GM 곱하기 VGS GDS가 1 over RO예요. 곱하기 VDS 그 다음에 GMBS GMB라 해도 되고 곱하기 VB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게 아까 그 등가회로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VDS니까 GDS 장
컨덕턴스를 해도 같은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소신호 등가이로가 된다. 여기서는 이 양은 표시를 안 했죠. 이 양은 DC 동작점에서 다 계산이 됐다고 가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으로 드레인 벌크가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래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이. 또 다시인갑다. 드레인과 벌크 사이에 필드 옥사이드를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면 도핑이 높은 것이 금속의 VTH와 어떤 연관이 있나? 질문이 몇 가지, 두 가지네, 그지? 우선 이렇게 평면도를 보면은, 자, 우리가 엠모스를 하면은, 여기에 N-액티브, 그 다음에 PMOS를 보면, 여기다가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이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그러면 이쪽이 드레인이 되고 한쪽이 소스가 돼요. 드레인이 되고 이쪽이 소스가 돼요. 소스. 요 그린 밖에는 다 필드 옥사이드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린 밖에는 다, 왜냐하면 다른 소자하고 전기적 전련을 위해서 그런데, 자, 옆에 또 모스펫이 한 개 딱 있었다. N액티브가 있고 또 폴리게이트가 있었겠죠. 폴리게이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 어떻게?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정기적으로 전련시키려고 지금 필드 옥사이드를 다 넣어놨죠. 이 바깥은 몽땅 필드 옥사이드로 채워져 있다. 그지? 다 필드 옥사이드에. 그린 스탑 빼놓고는 N액티브, 나중에 P액티브도 있는데 P액티브도 N액티브, P액티브 빼놓고는 다 필드 옥사이드로 덮어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덮어놓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필드 옥사이드하고 소스 M 플러스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요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게 저건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A하고 A 프라임 단면을 딱 그려보면은, 그 단면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요. 얇은 게이트 옥사이드 가다가 게이트 옥사이드를 뚫어가지고 소스를 내고, 요 끝나는 데서 필드 옥사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A 프라임이죠. 얘가 필드 옥사이드다. 그래서 필드 옥사이드하고 이 M 플러스가 딱 다 있어요. 그래서 M 플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위에 있는데, 게이트 옥사이드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이렇게 딱 덮여 있어요. 얘가 게이트다. 게이트 정극이죠. 그래서 게이트 정극 밑에는, 게이트도 밑에 N 액티브는 전부 다 M 플러스로 도핑이 다 돼 있어요. 옆으로 약간 들어가고, 요게 M 플러스 도핑이에요. 소스 도핑이다. 소스 도핑. 저 중간에 게이트 옥사이드하고 뚫린 데가 콘택이고, 그래서 필드 옥사이드는 M 플러스하고 다 있는데, 만약에 이 필드 옥사이드에 지금 이제 이 채널은 이쪽에서 서피스 인버전이 돼서 이렇게 소스 드레인 사이에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어떤 금속이 지나갔다. 금속보다 보통 폴리게이트를 우리가 도선으로 썼는데, 폴리게이트를 이렇게 가서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이렇게 지나갔다. 도선으로 쓰는 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도 서피스 인버전이 일어나 버리면은, 여기에
지금 인버전 일렉트론들이 생겨나 버리죠. 인버전 일렉트론들이 여기 인버전 일렉트론들이 얘가 만약에 인버전이 되면은 인버전이 발생하면은 프리캐리어가 생겨나 가지고 어떤 현냐면은 쇼트가 돼버려요. 옆에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 밑에 이게 빌드인데 이 빌드가 채널 인버전이 돼버리면 이쪽하고 이쪽이 쇼트가 되죠. 정기적으로 쇼트가 돼버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잖아. 이 소자하고 저 소자가 정기적으로 이 M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M 플러스 컨택을 통해서 M 플러스 인버전이 되면은 같은 M 플러스니까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흘러져.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려면은 여기도 도핑을 잔뜩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도핑을 하냐면 보론 도핑을 잔뜩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론 도핑을 해야 돼. 보론 도핑. P 플러스 도핑. P 플러스 도핑을 잔뜩 해놓으면은 얘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P 플러스가 액티브하게 되면은 요쪽 요거하고 폴리하고 요 사이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필드 스레시홀드가 2배의 VDD보다 커야 돼. 서프라이 전압의 2배보다 크게 만들어 놓죠. 절대 이런 일은 VDD 곱하기 2. 그래서 필드 스레시홀드 전압이 2배의 VDD보다 크게 되면은 요게 왜냐면 자기 전압이 폴리 전극의 전압이 VDD보다 커야 VDD니까. 그래서 서피스 인버전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왜 두껍고 도핑이 높으면 스레시홀드 전압이 높으냐? 그게 이제 스레시홀드 조건을 따져봐요. 자, 그래서 얘가 필드 옥사이드다. 되게 높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게이트 옥사이드는 보통 뭐 50옹스트롱, 100옹스트롱 한데 얘는 거의 5000옹스트롱이다. 되게 두껍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폴리실리콘 도선이 딱 있었다. 그러면 이거하고 P서브 사이의 도핑 스레시홀드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조건이 우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전압이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벌크가 P서브가 이게 벌크예요. 그러면 이게 스레시홀드 인버전이 되려면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겨나고 이 픽스드 액셉터죠. 그래서 요 사이의 V 실리콘이 2파이F에 도달하면은 이게 스레시홀드 조건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상당히 센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야 되죠. 그래서 요 표면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게 되려면은 우리가 계산할 그 일렉트릭 필드 그게 있죠. 보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두께에 의해서 얘가 왜 그거 되냐 그걸 따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레시홀드 구할 때 늘상 쓰는 조건이 있죠. 자, 스레시홀드 조건에서 그래, V 실리콘은 지금 백바이어스 안 가해서 2파이F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옥사이드 전압은 이거 보면은 이 옥사이드 전압이 나중에 우선 개념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실리콘 전압이 여기 이제 실리콘이죠. 요 필요한 이 실리콘이 있어요. 이 실리콘이 2파이F를 일으키려면은 이 도핑하고 뭐 관계가 나오죠. 자, 여기에 옥사이드고 필드 옥사이드고 실리콘이었다. 그럼 이 실리콘이 얼마가 돼야 될까? 우리가 여기 요 피크 이 실리콘을 지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계산해 보지 않았나요? 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도핑이 NA다. N서브 입시롱 실리콘 분의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DDX. 그러면 이 실리콘이 우리가 이 디플리션 영역 XD라 그러면은 자, 이 실리콘 나누기 DDX죠. DEDX, 얘가 DDX죠. 기울기. 절대값은 빼고. 요게 입시롱 실리콘 분호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분호의 도핑이 되죠. 도핑.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 관계식 이 실리콘하고 XD가 2파이프가 돼야 되는 그 조건하고 해보면은 이 실리콘 값이 딱 나오죠. 여기다 딱 넣으면 XD를 그냥 대입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 XD를 싹 대입해 버리면은 이 실리콘 제곱에다가 Q서브 입시롱 실리콘, 그죠? 그래, 여기서 서피스 인버전을 일으키는 이 실리콘이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2분의 1, 이 실리콘 XD는 2파이프 실리콘 포텐셜, 그 다음에 DEDX는 입시롱 실리콘 나누기 XD는 DEDX니까 입시롱 실리콘 분의 QN 서브.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 나오겠네. 뭐 그죠? 다 곱해버리자. 그러면 2분의 1 이 실리콘 제곱은 XD하고 얘가 없어졌고 입시롱 실리콘 분의 2파이F QN 서브 2파이프 이렇게 나오죠. 2파이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실리콘 값이 딱 정해지죠. 그죠? 스퀘어 루트 입시롱 실리콘 2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실리콘이 스레숄드 조건에서 스레숄드 조건 2파이프를 만들 그 이 실리콘이죠. 근데 그 경계에서 옥사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다이폴 차지, 다이폴 분극 차지 있죠. 분극 차지의 어떤 연속 조건에서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은 옥사이드 일렉트릭 필드가 딱 보여지죠. 그죠? 그러면 얘가 거의 이 실리콘보다는 3배쯤 커져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V옥스가 뭐냐면은 이건 딱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한 상수로 나오죠. 다른 요 파라미터에서 결정해서. 그래서 V옥스가 E옥스가 옥사이드 일정하니까 이걸 딱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입시롱 실리콘, 이 실리콘, 입시롱 옥스, 얘가 E옥스고 얘가 T옥스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T옥스가 지금 굉장히 휴지하죠. 5,000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V옥스가 굉장히 커져 버리죠. 따라서 그때 우리가 스레시홀드 전압 VGB 있잖아요. 그죠? VGB에서 VFB 플러스 옥사이드 전압 더하기 V실리콘인데 V실리콘은 얼마 안 돼. 근데 얘가 휴지 해버리죠. 휴지. 그래서 얘가 그때 스레시홀드 전압인데 VGB가 그 스레시홀드 전압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그게 두께에 의해서 그렇죠. 이 T옥스 두께 때문에 이렇게 커지죠. 근데 또 한 조건이 뭐냐면은 P 플러스 임플란트가 있어도 그렇게 된다. P 플러스 임플란트. 그러니까 P 플러스 임플란트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필드 옥사이드가 있었죠. 필드 옥사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인데 얘는 2파이프를 만드네. V 실리콘을. 그런데
이 표면에 이게 이제 억셉트가 잔뜩 있죠. P 플러스를 표면에 엄청나게 놓으면은 여기에 어떤 표면 차지처럼 모여 있어요. 그게 Q 임플란트라 그래. 임플란트. 아까 이게 보론 3족이죠. P 뿔뿔 엄청난 표면에 하면은 그게 이온화가 돼서 엄청난 차지가 있어요. 그 네트 차지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네트 차지를 그려보면요, 요 방향으로 이제 그려봐요. 여기 B하고 B 프라임이라 그래가지고 B하고 B 프라임의 네트 차지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옥사이드는 차지가 없어요. 제로. 옥사이드는 차지가 없어. 옥사이드 차지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디플리션 차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차지가 없어. 디플리션 차지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QN 서브. 근데 여기 임플란트 차지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 Q 임플란트가 마이너스죠. Q 임플란트가 보론이니까 이온화돼서 마이너스 차지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한 입시롱 실리콘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입시롱 옥스를 계산할 텐데, 이 옥스를 계산할 텐데, 그 이 옥스가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요 표면 Q 임플란트, 표면의 단위 면적당 임플란트 차지가 네거티브죠, 그죠?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봐봐요. 어떤 표면에서 속에 들어있는 차지예요. 어떤 이거 폐곡면이에요. 폐곡면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차지, 내부 차지죠. 그래서 Q가 큰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의 합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보 뭐 밖으로 나가는 거의 합이 여보면은 입시롱 셀레컨 이 셀레컨, 입시롱 옥스 이 옥스, 얘는 백이죠. 입시롱 옥스 이 옥스, 얘가 큰 마이너스 차지 Q 임플란트,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 차지다, 그지? 그러면은 이 아까 입시롱 실리콘은 이미 우리가 계산한 여기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옥스가 갑자기 굉장히 커져야 돼요. 이 옥스가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입시롱 옥스분의 1 곱하기 얘는 없죠. 그 다음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입시롱 실리콘 이 실리콘,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그 이 실리콘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Q 임플란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므로 이 옥스가 굉장히 커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옥스니까 V옥스가 커져 버려. V옥스가 이렇게 커져 버리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VGB가 스레시홀드 전압인데, VGB가 어떤 우리 이 필드 옥사이드, 필드 스레시홀드 전압이다. 그거는 아까 V옥스 더하기 V 실리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백바이어스가 없다 치고, 근데 얘는 2파이프인데 얘가 아까 E옥스 T옥스가 되죠. 그래서 V 실리콘 2파이프. 그래서 얘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얘가 C옥스 분의 1에다가 아까 그 도핑된 양이 얼마죠? 그러니까 감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감마 스퀘어 루트 2파이프 빼기 VBS. 그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이 단위 게이트 면적당, 단위 게이트 옥사이드당
COX분의 Q 임플란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Q 임플란트. 그 다음에 2파이프. 2파이프는 2파이프 VBS 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COX 프라임이 뭐냐면은 이 감마도 COX 프라임분의 스퀘어루트 2 입실론 실리콘 Q 이 감마 프라임이에요. 감마 프라임 2 엔서브죠. 자, 우리가 TOX가 굉장히 두껍다. 한 10배, 20배 이렇게 TOX가 굉장히 두껍죠. 빌드 옥사이드, 게이트 옥사이드. 그러면 어떠냐면은 이 COX 프라임이 굉장히 작아지죠. 이렇게 되니까 COX가 굉장히 작아진다, 그지? TOX분은 입시롱 옥산이야, 그지? 베리 스몰. 그래서 감마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얘도 굉장히 커지다. 임플란트 효과도 굉장히 커져 버려 가지고 이 스레시홀드 전압이 굉장히 커지죠. 빌드 스레시홀드 전압이. 그래서 EVDD보다 이렇게 항상 쉽게 EVDD를 넘어가 버린다. 서프라이 볼티지 2배. 빌드 옥사이드가 두꺼워지니까 COX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 바디 이펙트도 증가할 뿐더러 이 임플란트를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그 효과가 크게 증폭돼서 스레시홀드 전압을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빌드의 스레시홀드 전압을 증가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빌드 옥사이드를 하면은 이게 미세공정에서 조금 분리해 가지고 약간 그 최근 미세공정은 조금 다르게 격리한다. 어떻게 격리하냐면은 트렌치를 파죠. 그래서 지금 M 플러스 소스죠. 예, 소스라 그래요. 그 다음 이것도 M 플러스 소스가 드레인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가 딱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실리콘을 이렇게 트렌치를 파가지고 여기다가 옥사이드를 묻어 놓는다. 이 옥사이드 트렌치가 있죠. 트렌치를 판 다음에 이런 옥사이드를 채워 넣으면은 이제 전련이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한다. 그죠? 옆에 또 모스가 또 있다. 이 모스가 옆에 또 있다는 거지. 자기도 M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오 게이트 M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P서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긴 하죠. P서브는 붙어 있는데 이거 뭐 디플리션 되겠죠. 다 디플리터 돼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 격리되고 이쪽이 옥사이드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전련되죠. 빌드 옥사이드가 미세공정 만들기에 좀 부족해서 미세공정에는 옥사이드 트렌치를 써서 옆은 격리시킨다. 아래쪽은 여전히 디플리션 영역으로 격리시키죠. 빈칸에 들어갈 거 람다 id네. 람다 id분의 1. 근데 얘가 실리콘 스트롱 인버전의 실리콘이 거의 2파이프에 고정이 되죠. 2파이프에 거의 고정된다. 그래서 커진다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차이. 이게 이제 전자의 에너지 밴드죠. 전자의 에너지. 그래, 이게 차이가, 전자의 에너지가 뭔가요? 마이너스 Q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거 V잖아요. 그래서 이 이렉트릭 필드는 이 V를 이제 미분하면 되니까 이 기울기가 곧 이렉트릭 필드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일렉트릭 필드를 해보면은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 옥수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 잘 안 지워지네. 그래서 입실용 실리콘이 아까 우리가 계산한 입실용 실리콘이 한 3배 차이 나겠죠. 왜냐하면 요 입실용 옥스, 이 옥스, 입실용 옥스의 상대적인 거는 3.9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입실용 실리콘, 이 실리콘, 이거 11.7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옥스가 한 3배 크죠. 요 경계면에서. 요 EX가 요 경계면 이 옥스의 한 3배 정도 크다. 그게 저 기울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 없어져 버렸나? 참 이상한. 왜 없어졌지? 금방 쓴 게? 금방 쓴 게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다. 어디 나간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감점. 근데, 이렇게 했나봐, 그지? 얘가, 카이가 그건가 봐. DV, TH, VBS. 마이너스인가 싶은데, 그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지? 앞에 텀이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이걸 감마 스퀘어 루트 2파이프 빼기 VBS 이렇게 쓰면은 맞겠죠. 카이를 안 쓰면은 안 맞겠죠. 그 다음에 QN은 단위 면적당 맞죠. 그 다음에 substrate bias. 그래서 보통 회로에서 substrate bias를 거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VBS 때문에 이 VBS가 난제로가 되면은 스레시홀드 전압이 증가하니까 좋은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근데 할 수 없이 걸린다. 왜 할 수 없이 VBS가 걸리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회로가 있었다. 엠모스가 있고 이런 이제 어떤 정폭기 회로가 있었다 칩시다. 자동 정폭기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NLP 모스라 해봅시다. NLP 모스 같으면은 P 서브를 쓰니까 C 모스죠. NLC 모스. P सब스테이트를 쓰니까 모든 엠모스 벌크가 바디, 벌크, 바디. 얘가 그냥 공통이죠. 공통, P모스, P서브의 공통이죠, 공통. 그래서 얘가 the most negative potential, 여기 다 연결해놔야죠. 얘도, 그러니까 the most negative potential 다 연결된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해놓고 the most negative potential, 얘도 이렇게 이 바디는 여기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디는 그라운드 0볼트에 the most negative potential 연결했는데 이 소스가 이게 전압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 이 소스 전압이 만약에 1볼트였다. 그럼 요 사이 1볼트가 걸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VBS 입장으로 보면 자기 VB가 0이고 1볼트니까 백바이어스가 마이너스 1볼트가 걸려버렸죠. 스레시홀드 전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안 걸어줘도 자기가 소수 전압이 생겨나니까 난제 플러스로 그냥 substrate 바디가 걸려가지고 스레시홀드 전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증가하면 큰 뭐 장점이 없다. 전류 작게 흐르고 우리가 VDD를 자꾸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바디 바이어스는 안 걸어주는데 회로에서 생겨난다. 얘가 만약에 P웰 시모스라면 웰 따로따로 얘가 VBS 0으로 만들 수도 있죠. 모든 걸. 근데 N웰 시모스에서는 N모스는 못 그렇게 한다. 자, 이분의 이 지향이 뭘까요? 목방전 그거 하나 봐. 그지? 이 플랫밴드 컨디션에서는 VGB가 VFB. 그래서 VFB가 플랫밴드인데
게이트 웍방션 빼기 실리콘 웍방션이죠. 그죠? 웍방션은 백큐움 레벨, 버밀 레벨에서 백큐움 레벨 차이죠. 그래서 여기 버밀 레벨인데 요 백큐움 레벨 바깥 나오는 요 웍방션하고 실리콘에서는 P सब스트레이트니까 EF가 이쯤 있어가지고 버밀 레벨이 이 웍방션하고 차이, 그 차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떠냐면은 지금 얘가 폴리실리콘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이라 그랬죠. 그러면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이라면 이 버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이 가죠. N타입이니까. 근데 얘가 너무 토핑을 많이 해버리면은 버밀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가 거의 일치해 버렸다. 그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요 실리콘하고 비교하면은 요 웍방션이 요거하고 같죠. 일렉트론 어피니티 요거하고 같죠.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니까 뒤에 게 약간 크죠. 그 차이를 지금 이거 뭐 2분의 에너지 갭, 에너지 갭이 2분의 에너지 갭 나누기 Q, 그러면 0.5V가 되죠. 0.5V에다가 그게 2분의 1 EI, FF만큼 더 내려왔다는 거죠. FF.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좀 잘못 읽었네. 2분의 1 에너지 갭, 에너지 갭의 절반이죠. 그러면 0.5 일렉트론 볼트죠. 거기다 Q를 나눠보면 일렉트론 볼트가 그냥 볼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 얘기다. 요 인트린직 버밀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 차이, 거기에 2분의 1 에너지 갭 나누기 Q다. FF는 밑에. 자, 인핸스먼트하고 디플리션이 뭘까요? 자, 우리가 요즘은 다 거의 인핸스먼트를 다 써요. 옛날에는 디플리션도 썼는데, 인핸스먼트는 인핸스 시켜줘야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러니까 VGS가 0V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트랜지스터를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근데 디플리션은 디플리션 시켜줘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 VGS가 그거일 때 0일 때, 디플리션은 VGS가 0일 때 온데가 전류가 상당히 흘러요. 온데서 ID가 상당히 흐른다. 난지로 상당한 전류가 흐르는 게 디플리션이에요. 그래서 NMOS 디플리션은 스레시홀드 전압이 마이너스라야 돼. 마이너스 3V 이렇게 되죠. PMOS는 물론 폴라리티가 다르고, 인핸스먼트는 NMOS는 스레시홀드 전압이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 플러스 0.8V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0.8V보다 커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플러스 VGS가 0이면 전류가 안 흘러. 그게 인핸스먼트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인핸스먼트다. 디플리션은 거의 안 쓴다. 옛날에 썼지. 70년대 80년대 좀 쓰고. 그래서 VGS가 0일 때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그걸로 가지고 따지죠. PMOS VTH는 물론 네거티브죠. 그래서 NMOS 인핸스먼트인데 NMOS VTH는 이렇게 되고, 여기 PMOS VTH는 파지티브, VTH가 네거티브가 되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V, 그러면 PMOS VGS가 마이너스 2V 돼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PMOS도 VGS가 0일 때는 오프가 된다. 인핸스먼트는. GM이 전압 이덕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BJT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RL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요 VB하고 요 VC, 요 전압 이덕이 어떻게 되냐면 VC 나누기 VB는 마이너스 GM에다가 스몰 r로 RL 이렇게 되죠. 스몰 r이 원이 크니까 이 GM이 크면은 이 전압이 더 크기가 커지죠. GM이 크면은 전압 이덕이 증가한다. 크기가. 그죠? 그러면 좋은 증폭기가 되는 거죠.
트랜스컨덕턴스 GM이 크면은 요 GM이라는 거 보면은 여기 스몰 시그널 등가이로 하면 베이스 전류 이렇게 알파에다가 GMV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베이스 전류다. 그 다음에 얘가 VB다. 그치? VB.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R로 RL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VO. 여기에 스몰 시그널 등가이로다. 그죠? 스몰 시그널 등가이로. GM이 크면 전압이득이 증가한다. 그거 굿 앰플리파이어. 굿 아날로그 서킷. 파이 모델. GMB. 이거 생략해서 그렇지. 늘상 있다. 그지? VBS가 0이 아니면은 GMB 이 T 등가이로도 여기도 둘 다 들어있다. 파이죠. 위에 게 GMB VBS. 근데 생략해서 그래. 간단하게 그리려고. T 등가이로 마찬가지. 이 T로 표시가 잘 안 돼. VBS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렸을 뿐이지 늘상 있다. N웰이 P substrate와 격리되는 경계인 것인가요? 경계 맞죠? Y다.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안 통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웰이다. 여기는 P substrate다. 그러면 P substrate는 여기서 M모스가 여기 있겠죠. M모스가 이렇게 딱 있다. 필드 옥사이드나 뭐가 격리가 돼서 디플리션으로 이렇게 딱 격리가 돼 있겠죠. 디플리션으로 정기적으로 격리가 돼 있을 거예요. 디플리션. 그래서 지금 N웰하고 P는 정기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게 P모스가 있죠. 게이트, 앰플, P모스 벌크죠. N모스 벌크도 여기 N액티브가 여기다가 어디 파놨다. N모스 벌크, 여기 N모스 벌크다. N모스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P모스에는 이 브리캐리어가 홀이잖아요. 브리캐리어. 이쪽은 브리캐리어가 일렉트론이고, 그죠? 브리캐리어가. 그래서 서로 간에는 디플리션 영역이 빡 있죠. 여기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있죠. 열상. 디플리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브리홀들이 이쪽 N웰 쪽으로 못 흘러가고 N웰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P substrate로 흘러나오지를 못하죠. 정기적으로 전련이 되어 있다. 그죠? N웰하고 P substrate는 서로 캐리어 타입이 달라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 맞죠. 레지스터. 그러니까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ID, VDS를 해보면은 트라이오드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가 세츄레이션, 여기가 트라이오드라 그러면 트라이오드 중에서도 좋은 저항이 되려면은 여기 VDS가 작을 때겠죠. VDS가 작은 영역. 그러니까 요 스몰 VDS 영역에서 좋은 저항이 되겠죠. 스몰 VDS.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류식을 딱 보면은 ID는 mu Cox W of L VGS 빼기 VTH 마이너스 2분의 VDS VDS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이 기울기가 이제 저항이 1 of R 되겠죠. 저항. 그죠? 그래서 저항은 우리가 미분해 가지고 ID를 VDS에 미분하는데 VDS가 0이 있으면 좋겠죠. 0 부분이니까 그 미분을 딱 해보면은 그거죠. 그냥 mu Cox W of L VGS 빼기 VTH죠. 그래서 저항값이 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저항값을 컨트롤한다. 볼티지 컨트롤 더 레지스터로 작용을 한다. VDS가 작을 때 트라이오드죠. 백바이어스
그래서 얘도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VBS가. 자, 우리가 VBS가 스몰 시그널 증가하면은 스레시홀드 전압이 얘가 감소해요. 감소하면서 드레인 전류가 증가해요. 그 약간의 앰플리피케이션 있잖아. 그게 이제 ID 할 때 우리가 VGS 텀도 있지만은 VBS 텀이 있었죠. VBS, GMB VBS가 있었어요. 얘가 증폭 기능이 좀 있다. 백게이트에 신호를 넣어도 ID에서 증폭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게이트를 어떤 DC에 걸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꺼내려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VBS를 이렇게 걸어도 증폭 기능은 되죠. 이 전압이득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거 VO는 여기 보면은 RL이면은 마이너스 GMB 곱하기 VBS 곱하기 스몰 r RL 이렇게 증폭이 되긴 되죠. 신호를 걸면. 근데 여기 신호 걸기가 좀 번거롭죠. 이거 장션 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세퍼리트 웰일 때 물론 그렇죠. 다 붙어 있으면 안 되고 NL 시모스처럼 P सब스트레이트 공통으로만 안 되고 웰로 격리될 때 격리할 수 있을 때. 근데 이건 잘 안 쓴다. GM보다 작을 뿐더러 이게 회로적으로 이게 약간 포워드 바이어스, 여기가 VB가 리버스 바이어스 그게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다이오드는 우리가 500mV 이상 가면 온 돼 버려 가지고 못 쓰고 그게 약간 불안정하고 해서 잘 안 쓴다. 개인도 작을 뿐더러. 근데 이름은 백게이트라 불린다. 그러니까 백게이트, 지금 백바이어스라 그랬는데 백게이트라는 말도 있어요. 백게이트. 게이트 비슷한 건데 아래쪽에 붙어 있다. 백게이트라 그러죠. 이 바디를, 벌크를. 그래서 백게이트란 말이 이 증폭 기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게이트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게인은 작지만 한 GM에 비해서 뭐 25% 30% 밖에 안 되죠.